이 유튜브 오늘만 조금 집중하셔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세팅을 다 하실 수 있게 시연을 좀 해드릴 거고요. 총 3가지 캠페인에 집중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광고, 그리고 두 번째가 광고, 그리고 세 번째가 광고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해본 상태에서 다른 노하우를 듣는 거랑 안 해본 상태에서 노하우를 듣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최근에 메타 광고를 통해서 매출 성과가 나오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과가 나오기까지 메타 광고 세팅을 쭉 어떻게 했는지 튜토리얼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 메타 광고 튜토리얼을 보시기 전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요거는 스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편에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그런 기본이나 본질적인 내용들을 완벽하게 학습하신 다음에 꼭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튜토리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광고 세팅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광고 세팅 얘기 드릴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한창 제가 2016년, 7년 정도인가 그때부터 페이스북 코리아에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메타로 바뀌어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에 자주 가면서 고급 정보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급 정보들을 들었을 때가 왜 그런 것들을 듣게 됐었냐면 그때 당시에 운영했던 에이전시의 광고비 소진액이 컸어요. 저희 광고주분들이 많이 광고비를 태우면 페이스북에서 그 대행사를 불러서 지정을 해줍니다. 너네 무슨 공식 에이전시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줄게. 그걸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의 속내는 돈을 더 많이 쓰게 해 라는 거였겠죠. 하여튼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때 많이 인사이트도 되게 얻었고 그거를 제가 그 당시에 페이스북에 많이 막 공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메일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메타 담당자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메일에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매출이 나는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굳이 이제 메타를 세팅하는데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는 분들에 한해서 말이죠. 제가 1편 영상에서 말씀드렸나요? 이제 이런 타겟팅 강의를 많이는 안 한다. 그래서 이 세팅 강의를 이 유튜브 오늘만 조금 집중하셔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세팅은 다 하실 수 있게 시연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페북에서 예전에 고급 정보도 듣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계속하고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녹인 세팅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딱 들으시고 웬만한 건 이제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팅 강의를 보니까 다른 데서는 막 얼마에 팔더라고요. 그걸 굳이 사면서까지 듣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걸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을 때는 웬만한 메타 광고는 어디 강의를 듣지 않아도 직접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의 1단계. 세팅의 1단계는 캠페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메타 광고는 인지도,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총 6가지가 있습니다. 다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이 옆에 설명이 써있죠. 인지도, 광고를 기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표시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친절하게 옆에 써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6가지를 딱 보고 먼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뭘 선택하지? 이제 이 고민을 할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걸 하지? 이 고민을 해요. 약간 다른데 아시겠나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고민보다는 이 6가지를 보시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목표가 더 부합하지? 라는 질문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단계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 비즈니스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단은 사이트에 유입이 많이 들어와야 돼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트래픽이에요. 트래픽. 아니야, 우리는 지금은 일단 노출이 중요해. 도달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인지도겠죠. 인지도.
아니야, 우리는 병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DB가 급해. 그러면 여기 잠재 고객 보시면 그 DB를 뽑는 캠페인이거든요. 아니야, 우리는 지금 게임 어플을 개발했는데 게임 어플 다운로드 수를 늘려야 돼. 앱 홍보.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어요. 되게 친절하게 캠페인 목표 선택.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선택하면 되겠구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 어디서 뭘 했지? 이제 요것만 해가지고 접근해서 다른 데 하는 거 보통 따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해봤으면 좋겠는 게, 우리 목표엔 뭐가 맞더라? 이게 맞겠구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게 해본 상태에서 다른 노하우를 듣는 거랑 안 해본 상태에서 노하우를 듣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이 캠페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한 메타 광고 세팅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캠페인 필터링이에요. 필터링이 뭐냐 하면 걸러낸다 하잖아요. 이 6가지 중에 그러면 과연 우리한테, 그 다음에 특히나 온라인 쇼핑몰들이 운영해야 되는 건 뭘까? 이제 제가 3가지만 딱 꼽아 드릴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여러 가지 대행사도 만나보고 막 강의도 봐보고 하는데 되게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설명하는 게.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메타의 공식 내용도 있고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출한 거는 총 3가지 캠페인에 집중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가 트래픽 광고, 그리고 두 번째가 참여 광고, 그리고 세 번째가 판매 광고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트래픽은 말 그대로 유입을 늘리는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캠페인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간소화, 모범 사례 이렇게 돼 있고 추천 설정을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설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많은 거를 세팅하지 않아도 이거는 같이 한번 봐볼게요. 거의 선택할 게 없죠. 여기서 다음을 누르면 원래 여기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는 조금 정석적인 거, 수동 캠페인이라는 걸 먼저 보여드릴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실무에서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자동화가 돼가지고 되게 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돌아가서 수동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수동이 뭐냐면 바뀌었는데 계속 수동이 원래 몇 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밖에 세팅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바뀐 게 저렇게 수동으로 구분을 해놓고 기존에 했던 캠페인들을, 그리고 이제 어드밴티지라 그래서 이제 되게 자동화될 수 있는 캠페인이랑 구분을 시켜놨는데, 광고를 조금 공부하시려면은 수동 캠페인으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먼저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 캠페인이랑 참여 캠페인, 판매 캠페인 3가지 다 다룰 텐데, 이 캠페인 이름 쓰고 특별 광고 카테고리 이렇게 조금 공통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기초 내용들은 다른 유튜브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트래픽 캠페인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성과 목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고 성과 목표 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트래픽 캠페인이 유입을 넣는 건데, 유입이라는 게 굳이 웹사이트에만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플에 트래픽을 보낼 수도 있고, 메시지로 유입을 뺄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뺄 수도 있고, 통화, 실제로 직접 전화 걸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웹사이트를 많이 쓰니까 요걸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그러니까 트래픽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클릭수 극대화가 있어요. 이 2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먼저 링크 클릭수 극대화 말씀드릴게요. 링크 클릭수는 어떤 광고 콘텐츠를 보고 단순히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웹사이트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웹사이트가 뜨기도 전에 나갔어요. 그러면 링크 클릭은 1로 찍혀버려요. 광고가 떴네? 잠깐 클릭해보자 했는데 잘못 클릭했다 하고 이제 상세 페이지는 보지도 않고 빠진 사람이죠. 그래도 광고 관리자엔 링크 클릭 1이라고 뜹니다. 근데 이제 랜딩 페이지 조회수는 뭐냐면 실제로 그 랜딩 페이지 조회를 해야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광고 클릭했는데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상세 페이지를 보고 빠진 사람은 랜딩 페이지 조회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 드리는 거는 이 랜딩 페이지 조회수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도 상세 페이지에 조회한 사람의 데이터를 긁어 모을 수 있는 이 랜딩 페이지 조회수가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랜딩 페이지 조회수를 선택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어떤 대행사가 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유입을 조금 채워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링크 클릭 극대화. 근데 만약에 우리 진성 고객을 조금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랜딩 페이지 조회수 극대화로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및 일정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산이랑 일정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관리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 이 타겟 관리가 엄청 심플해져서 사실 웬만하면은 자동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이 밑에 조그맣게 원래 타겟 옵션으로 전환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원래 게 나와요. 원래 게. 여기서 그러니까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맞춤 타겟이 있는데 웹사이트, 고객 리스트, 앱 활동, 오프라인 활동, 카탈로그 이런 게 있구나. 메타소스, 동영상, 인스타그램 계정, 잠재 고객용 양식, 이벤트.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다 설명하려면 거의 한 2-3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클릭해 봤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뭘 할 수 있냐면 내 동영상을 75% 이상 조회한 사람만 리타게팅을 하실 수 있는 되게 디테일한 타겟팅 설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석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열어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심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얼리를 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얼리 관심사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게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래픽이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 참여 광고, 그 다음에 판매 광고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죠. 노출 위치. 노출 위치가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메타의 계제 시스템에 의해 예산이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측되는. 그러니까 세팅 강의를 찍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타겟팅 강의 이런 거에 현혹되실 필요가 없다. 그냥 오늘 강의를 듣고 세팅하는 법 정도만 정확히 익혀두면 웬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수정 누를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 모든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 메타 처음이야. 그러면 그냥 다 넘어가지 마시고 다 클릭해보시고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근데 보통은 안 봐요. 귀찮아가지고. 네. 그리고 귀찮아서 이제 갑자기 뭐 어디서 유료 결제 이렇게 막 돈 써버리고 하시는데, 진짜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 눌러보세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동 노출 위치 하면은 쭉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인스타도 뜨고 페북도 뜨고 오디언스 네트워크 눌러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저 구자가. 근데 해보니까요, 특히나 패션 쇼핑몰이나 이런데 뷰티 쇼핑몰 조금 이제 비주얼이 좀 중요한 데들은 인스타만 켜도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업종 고객들이 페북을 하나? 잘 생각해보세요. 페북을 하나? 메신저를 하나?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선이
일단 50%. 그래서 노출 위치 고민하실 때는 그 상식적인 선 50%가 있고, 나머지 50%는 이제 메타의 주장입니다. 메타의 주장은 우리는 노출 위치를 한 번에 켜야 고객들한테 한 번에 쏴서 그럼 한 번에 쏜다라는 거는 페북 고객도 있고 인스타 고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대한 양의 고객들한테 노출시켜서 최적화를 한다. 인스타에 더 보여줄지 뭐 메신저에 더 보여줄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근데 이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예산이 조금 탄탄한 곳은 페북 말을 좀 듣고 진행해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좀 하나씩 알아가 보고 실제로 진짜 인스타로 노출만 해도 우리는 타겟이 그 유저, 인스타 유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게 맞아요. 네, 보통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페북이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고 그걸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정 노출 위치도 해볼만 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스타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페북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페북에서 전환이 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40대, 50대 이런 타깃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여기는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이 이제 광고 세트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광고 세트. 그 다음이 여기서는 광고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겁니다. 광고 콘텐츠.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광고 콘텐츠는 페이지 설정하고요. 예, 인스타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업로드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쉽게 넘어가나? 예. 여기는 쉽습니다. 여기는 뭐 이미지 그냥 업로드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해봐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저희 제가 태국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지금 뭐 짬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희 마케팅이 한 4년 전 버전이에요. 거긴 아직 페북이 왕성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추가할 수 있어요. 약간 로딩이 걸리는데, 그럼 이제 업로드가 완료됐다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고 웹사이트 넣어줘야 되고요. URL. 그 다음에 행동 유도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할지, 뭐 문이야기를 심을지. 그럼 여기 이제 문이야기 뜨죠. 문이야기. 아니면 여기에 뭐 지금 신청하기를 할지. 약간 좀 디테일한 건데 저는 더 알아보기를 좀 선호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 스타일이에요. 좀 약간 지금 신청해라 약간 좀 압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알아보기 이런 단어를 좋아하고,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해드릴게요. 제목 기본 먹고 다이어트 해드릴게요. 그래, 여기 밑에 이제 다이어트 해드릴게요 뜨죠? 여기 텍스트 옵션 추가가 있죠? 텍스트 옵션 추가. 이건 뭐냐면 여러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놓고 매체에서 알아서 이제 반응 있는 텍스트로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써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시켜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는 거에 좀 더 최적화 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뭐 끝입니다. 네, 세팅이. 그래서 트래픽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걸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트래픽 광고는 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참여 광고 넘어가 볼게요. 참여, 말 그대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참여. 이것도 수동으로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참여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고라고 따지면 웹사이트
뭐가 좋을까? 아, 광고가 좋겠다. 나머지 다 똑같죠. 저는 이 참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참여 광고는 말 그대로 이미 인스타그램에 이런 콘텐츠를 이제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참여 광고를 걸면은 좋아요, 댓글, 공유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그냥 참여 광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 전환 광고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보통 사람들이 모든 광고를 걸면은 좋아요, 댓글, 공유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는 말 그대로 댓글, 좋아요를 잘 해줄 만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고, 전환은 말 그대로 구매 전환을 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댓글러들, 구매 전환러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광고는 오로지 참여시키는 데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참여 광고를 하는데 우리 매출이 잘 날까? 그렇진 않아요. 판매 광고를 하는데 참여가 많이 붙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 판매 광고 둘 다 아셔야 되고, 참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댓글이 같은 게시물인데 100개랑 댓글이 2~3개 달려있는 것 중에 뭐가 더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거죠. 전자가 더 많아요, 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참여를 시켜놓으면 좋은 것 중에 아까 제가 트래픽 광고 할 때 원래 타겟 옵션으로 전환을 누른 다음에 여기 맞춤 타겟 중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계정을 봐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특정 콘텐츠를 저희가 참여 광고를 돌려서 참여를 쭉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타겟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못으로 이제 리타겟팅을 쓸 수 있어요. 제가 게시물이나 광고에 참여한 계정센터 계정이라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참여 광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몇만 명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른 메시지로 리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그 좋아요, 댓글, 공유 많아서 뭐 하는데 매출도 안 나는데 그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이든 다른 트리거를 할 수 있는 2차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요. 그래서 이거 다 한번 눌러보시라는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도 많고 유용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시면 좋다. 그래서 참여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 광고다. 마지막이 바로 이 판매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트래픽이랑 참여를 설명드렸지만, 굳이 따지자면 트래픽 참여 비중이 20%에서 30%, 그러니까 매출에 기여하는 비중이, 그리고 판매, 이 캠페인의 비중이 70%에서 8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근데 세팅하는 거는 제가 트래픽에서 다 보여드린 것처럼 심플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주안점을 보시면, 여기는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거는 왜 이런지, 이런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트래픽이랑 참여, 이 캠페인들을 통해서 많은 모수, 잠재 고객들을 이제 데려와서 학습을 시키면 그 모수를 통해서 판매 광고의 효율이 나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주장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판매 광고로 고객을 한 명 데려오려면 10,000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참여 광고로 고객을 한 명 데려오는 데는 100원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많은 모수를 가져올 수 있는 캠페인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20~30%랑 이 판매 70~80%를 좀 같이 버무리면 좋다. 판매 캠페인, 수동 캠페인으로 역시 보겠습니다. 여기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캠페인 내에 소재를 여러 가지 등록시킬 수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등록을 시킨 다음에 효율이 좋은 소재에 더 몰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은. 그리고 AP 테스트는 뭐냐면, 이거 말 그대로 다양한 이미지, 텍스트, 타겟, 노출 위치로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설정 탭에는 예를 들면 같은 콘텐츠인데, 이거는 인스타만 노출, 이거는 전체 노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밀도 있게 테스트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AP 테스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막 뜯어가지고 설명을 잘 안 하냐면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그 시간에 좀 콘텐츠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뜯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판매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전환수 극대화예요. 그러니까 전환수 극대화라는 게 여러분들 전환의 의미가 매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매 전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전환도 있고 결제 시작 전환도 있고 그다음 구매 전환,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 이벤트가 제가 말한 게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결제 시작, 구매, 등록 완료, 장바구니 담기, 콘텐츠 조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픽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픽셀을 모르시면은 저기 구글에 잠깐 다녀오세요. 구글 픽셀 검색하면은 페이스북 픽셀, 메타 픽셀 치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이 나올 거예요. 이제 요약하면은 막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장바구니를 담았는지 결제 시작을 했는지 이런 행동들을 추적할 수 있는 스크립트 코드입니다. 픽셀이라는 거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돈 주고 막 설치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카페24나 대형 아이맵 뭐 이런데 호스팅에서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설치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전환 이벤트에서 이제 장바구니 담기나 이런 걸 고르시는 거예요. 보통은 구매로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매. 그리고 이제 판매에서는 갑자기 안 보였던 타겟 유형이 보이죠.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구매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을 찾습니다. 혹은 페이스북 안팎에서 회원님의 제품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리타겟팅 합니다. 이런 건데 사실은 두 개 여러분들이 다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디테일하게 사실 세팅할 수 있어요. 뭐 조회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사람,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뜯어서도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펼쳐보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선택을 하실 때 이 항목과 이 항목을 병행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도 아니죠, 좀 됐는데 가장 좋은 거는 디폴트 값이 타겟 모수가 가장 큽니다. 디폴트 값이라는 거는 클릭했을 때 이제 바로 보이는 것들이죠. 이 모수가 가장 크다라는 거는 조회하거나 장바구니에 담았으나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모수가 장바구니만 담았지만 구매하지 않은 사람의 모수보단 더 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머신의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에게 광고 노출이 제한됩니다인데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제외하지 않고 쭉 돌리는 게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렸을 때 타겟 옵션으로 전환, 이 설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특히 판매 광고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제외 타겟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외 타겟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막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샀는데 이미 샀는 사람한테 계속 노출되면은 우리 광고비 낭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미 구매한 사람들을 제외시켜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매 60일, 구매 180일 이렇게 제외시켜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는 판매 광고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판매 광고잖아요. 구매 전환율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더 노출을 해야 되니까 구매한 여기 purchase 그리고 180일이 최대거든요. 이 구매 데이터를 뽑아서 뽑아요. 그러면 최근 180일 동안 구매한 사람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모수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쓸만한 게 유사 타겟인 거예요. 유사 타겟. 예를 들어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구매 80일, 최근 구매 80일 타겟 만들기, 그리고 나서 유사 타겟 만들기를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장을 할 수 있다. 타겟층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1%부터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이 최근 구매 180이라는 맞춤 타겟이랑 유사한 타겟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에서 10%로 갈수록 타겟 모수는 늘어나지만 맞춤 타겟과의 유사성은 낮아진다를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특히나 판매 광고다 보니까 구매한 데이터 이력이 있는 사람의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는 요 타겟팅까지 조금 결합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 광고에서는 요 정도 짚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트래픽, 그 다음에 참여, 그 다음에 판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페북에서 기본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클릭해가지고 굳이 막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한데 기본적으로 원래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좀 쉬운 방법으로 이미 좀 쉽게 갈 수 있게 메타가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가도 되는데 나는 모른다, 이번 기회에 배워야겠다라는 분들은 좀 수정하고 좀 귀찮더라도 다 눌러보고 하는 과정을 좀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현업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캠페인이 판매 캠페인이다 보니까 예산의 한 80% 정도는 여기에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저는 이미 지금 하는 고객사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모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판매 캠페인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가 세팅하는 거를 시연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